당신은 왜 항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왜 하필 당신에게만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이용하려는 연인, 무례한 상사,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친구들. 당신은 그들을 우연히 만났다고 믿고 싶겠지만 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이 내보낸 특정한 주파수에 응답하여 소환된 심리적 대리인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정의하고 가면 뒤로 숨을 때 세상은 정확히 그 틈을 파고들 지배자들을 당신의 삶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당신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외부의 현실을 조각하고 있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당신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방역을 시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인물은 당신의 영혼이 쓴 각본에 따른 배우일 뿐입니다. 이제 그 각본을 찢어버리고 당신의 주파수를 재설정하여 세상이 당신의 의지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대관식은 타인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거울 속의 진실을 장악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적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적대적인 인물들이 사실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밖으로 투사된 거울의 파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나를 배신한 연인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당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매듭을 보여주기 위해 고용된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누군가의 특징은 사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당신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외면하고 억누를수록 그 어둠은 타인의 얼굴을 빌려 당신의 삶을 침범하고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인에 대한 심판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심에 치를 떤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잠재된 정당한 자기 주장을 아크로 규정하고 억압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부한 그 에너지는 외부에서 당신을 착취하는 포식자의 형태로 나타나 당신의 주권을 유린합니다. 거울 속의 잡티를 지우기 위해 거울을 깨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진정한 지배자는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내려가 그 적을 소환한 근원적인 주파수를 찾아내어 그것을 수정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그것을 주권자의 권능으로 통합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외부의 적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나 당신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처단은 당신을 반응하는 약자의 상태에서 구해내어 상황을 창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타인을 탓하는 비굴한 태도를 주권자의 단호함으로 버릴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명료함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피해자 의식과 원망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모든 만남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실험실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풍파와 인간관계의 소음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흔들림 없는 존재감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거울을 닦는 자가 곧 세상을 지배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내면의 주파수를 바꾸면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도 바뀝니다. 낮은 수준의 갈등과 소모적인 관계들은 더 이상 당신의 고귀한 주파수에 공명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퇴장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배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분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어둠을 장악하고 빛으로 승화시켰기에 외부의 어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권은 이제 타인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통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울의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집행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입법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내보내는 공명에 응답할 뿐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선포할 때 외부의 전장도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힘은 타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투사되는 당신의 내면적 스크린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신성한 정화 작업을 통해 당신은 세상 모든 만남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울 뒤의 진실을 장악하고 당신만의 위대한 주권적 서사를 시작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당신의 내면이 발산하는 특정한 주파수가 외부의 사건과 인물을 강제로 소환한다는 공명의 필연성입니다. 라디오가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져야 소리를 내는 것처럼 당신의 무의식이 피해자 혹은 결핍의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다면 세상은 정확히 그 진동에 반응하는 포식자들을 당신의 삶으로 불러들입니다. 당신이 항상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운명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그들에게 응답할 주파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기분을 살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주파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내면의 나약함과 인정 욕구는 외부의 착취자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먹잇감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고 타인의 박수에 목말라 할 때 그 주파수는 공기를 타고 흘러가 당신을 조종하려는 이들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뿜는 거절하지 못하는 주파수를 감지하고 다가와 당신의 에너지를 합법적으로 약탈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심리적 물리 법칙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주파수를 재설정하는 연금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식하고 그 위험의 주파수를 발산할 때 비로소 낮은 수준의 갈등은 당신의 제국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파수의 강제는 당신을 환경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나약한 동정심을 버리고 주권자의 단호한 주파수를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존성과 구걸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독을 당신의 주파수를 정화하는 성소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주파수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조종의 시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압도적인 진동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주파수를 지배하는 자가 곧 운명을 지배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개성화의 여정에서 반드시 단행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인 페르소나의 완전한 해체와 붕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피하고 사랑받기 위해 친절한 사람 혹은 이타적인 영웅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빛날수록 당신의 진정한 영혼은 어둠 속에 유폐되어 질식해 갔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만남과 배신은 사실 당신의 가짜 가면을 박살내고 당신의 본질을 해방시키려는 우주의 망치질입니다. 주권자는 가면을 수리하는 자가 아니라 가면을 부수고 그 아래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진실로 세상을 마주하는 통치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페르소나는 당신과 세상을 잇는 다리인 동시에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당신이 가면을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당신은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며 타인의 기대에 노예처럼 복종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완벽한 가면을 쓰려고 애쓸수록 삶은 그 가면을 비웃고 찢어밟길 파렴치한 인간들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가짜 빛을 끄고 당신 내면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태양을 깨우기 위한 신성한 파괴입니다. 당신의 가면이 부서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빛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자아의 권능입니다. 페르소나의 붕괴는 당신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슬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본질을 집행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가짜 정체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장례 지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위선과 허영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무너짐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재탄생의 순간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수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과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투명한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는 자만이 진정한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왕국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터득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외부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무반응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이 나를 모욕하거나 비난할 때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는 그 찰나에 당신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 버튼을 눌렀을 때 당신이 휘둘린다면 당신은 그들의 각본에 따라 춤추는 인형에 불과합니다. 주권자는 타인의 공격에 대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하는 지배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응은 곧 당신의 내면에 그들과 공명하는 약점이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이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고 무심하게 관찰할 때 상대방은 마치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균형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무반응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메시지이며 당신이 타인의 판단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우주임을 선포하는 가장 고귀한 권위의 표현입니다. 무반응의 주권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어
상황의 흐름을 지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자동적인 반사작용 대신 주권자의 냉철한 관조를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제력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조급함과 승인 욕구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정적을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온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침묵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도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깊고 푸른 현존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법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엔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개성화의 여정에서 반드시 단행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스스로가 부정해왔던 내면의 어두운 본능, 즉 그림자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소환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생존을 위해 자신의 분노, 야성, 욕망, 그리고 이기심을 영혼의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외면했던 그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빌려 외부에서 당신을 공격하는 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이 항상 나를 이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 당신의 그림자가 밖으로 투사되어 그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선함만을 강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어둠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전체적인 존재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는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거대한 잠재력의 보고입니다. 당신이 억눌렀던 분노는 단호한 경계 설정 능력이 될 수 있고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욕망은 삶을 추동하는 강력한 창의적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외부의 어둠에 무력하게 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괴물을 직시하고 그 힘을 자신의 의지 아래 복종시킬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얻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 남자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라는 약점에 갇히지 않으며 필요할 때 자신의 야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납니다. 그림자의 연금술은 당신을 위선적인 성자의 한계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전체성을 발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억눌렸던 어둠을 주권자의 권능으로 승화시킬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자기 비하와 죄책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자신의 모든 조각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군대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어둠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과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야성적인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빛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신비롭고도 강력한 현상은 세상의 모든 우연을 자신의 의지 아래 정렬시키는 동시성의 지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일치들을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외부 세계의 물질적 현실과 완벽하게 공명하여 만들어낸 의미 있는 교차점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고 명료한 의식을 가질 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사람, 그리고 기회는 마치 자석에 끌리듯 당신의 삶으로 소환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주권자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영적인 물리학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시성은 당신의 영혼이 외부 세계에 남기는 지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의 뿌리 내릴 때 당신의 주파수는 집단 무의식의 심연까지 도달하여 보이지 않는 실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방해하던 장애물들이 이제는 당신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변모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은 당신의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주가 보내는 비밀스러운 전령입니다. 주권자는 이러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며 자신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의 흐름을 타고 능동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설계자여야 합니다. 동시성의 지배는 당신을 우연의 희생자 상태에서 구해내어 우주와 함께 창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삶의 모든 사건을 주권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찰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불안과 무력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모든 기묘한 만남을 당신의 권능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명료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공명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무질서와 우연의 파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의도된 설계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우연을 지배하는 자가 곧 현실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자신의 주파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7번째 법칙은 타인의 침범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경계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열어두고 아무나 당신의 영혼에 발을 들이게 허용하는 순간 당신의 고귀한 주파수는 외부의 소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주권자의 왕국에 성벽이 없다면 그것은 약탈자들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아니요, 라는 짧은 선언은 당신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엄격하고도 자비로운 주권 행위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계를 긋지 못하는 것은 당신 내면에 여전히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상처 입은 아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두려워할수록 외부의 착취자들은 그 공포의 냄새를 맡고 당신의 영토로 몰려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량함을 이용해 당신의 시간을 뺏고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며 결국 당신의 주권을 탈취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자신의 제국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신성하게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당신의 권위 아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경계의 신성함은 당신을 타인의 기대라는 사슬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공간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모든 관계와 요구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단절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독립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죄책감과 허위적 책임감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거절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어벽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경계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간섭과 조종의 시도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선언 앞에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심층 심리학의 마지막 법칙은 거짓된 정체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마침내 가공되지 않은 진실한 자아를 회복하는 최종적인 해방입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냉혹한 진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운 그 높은 벽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영혼이 숨 쉴 통로를 막아버린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가짜 왕국과 함께 서서히 질식하여 소멸하거나 혹은 자신의 무너짐을 허용함으로써 진정한 주권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짜 독립의 갑옷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삶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의 심장은 박동을 되찾습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용기는 이전에 강한 척하던 태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과 인간적인 갈망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인정하는 정직함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영혼의 진실을 목구멍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진정한 주권은 완벽한 요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새가 파괴되었을 때조차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면의 몰락은 비극이 아니라 영혼의 대관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취약함이 곧 가장 강력한 인간적 자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포기하고 온전함을 선택한 영혼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주권적 권위를 가집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이제 수치가 아니라 당신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됩니다. 주권적 자아의 귀환은 당신을 정체성의 미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거짓된 독립의 굴레를 주권자의 진실함으로 타파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방어 기제와 자기 기만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솔직함을 당신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자아 수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판단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투명한 존재감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곧 나아가는 것이며 무너지는 것이 곧 건설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울 속의 낯선 이가 아닌 자신의 모든 조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당당히 대지에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란한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공허와 자기 기만의 심연을 지나 진정한 주권적 자에 도달하는 8가지 법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수호하려 했던 그 완벽한 이미지가 사실은 당신을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격리하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페르소나의 중독을 치유하고 정적의 공포를 극복하며 진실한 연결을 향해 마음을 열 때, 당신은 더 이상 고립된 죄수가 아닌 세상의 모든 생명력과 공명하는 영원한 군주가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실한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삶을 가짜 독립에서 진짜 자유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깨어남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나의 모든 취약함을 포용하며 이제 가면 없이 온전한 나로서 세상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법령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진실의 관경과 무한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전설을 시작하십시오.